분노 조절 장애 빌런과 일하시나요? 어딜 가나 매 순간 모두를 긴장하게 하는 분노 조절 장애 빌런들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분노 조절 장애 타이틀을 오래도록 보유한 디펜딩 챔피언이어서 회사 내 많은 사람들에게 구전되어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는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따금씩 터지는 다크호스들도 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 또 시작이라며 소근거리기도 하고 숨겨온 본 모습이 드러났다며 입방아를 찍기도 한다. 놀랄 것은 없다.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인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보다는 누군가 그 사람의 발작 버튼을 눌렀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 발작이 일어나는지를 사람마다 파악하기란 쉽지 않아서 이들의 폭주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듯 심연의 분노를 느끼는 이유도 제각각이다. 이제 제법 일 좀 한다고 자평하는 이 대리는 늘 자신을 신입사원 대하듯 거드름을 피우는 1년차 선배의 태도에서 화가 치민다.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당하고 단순 취합이나 데이터 관리 같은 잡일을 먼저 처리하라는 말을 들을 때 분노한다. 한편 김 부장은 젊은 직원들의 당당하고 수평적인 언행에 핏줄이 튀어나온다. 선배로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마다 불쾌한 기분을 쌓기 시작한다. 마음속 블랙리스트에 오른 대상이 실수를 할 때면 이때다 싶어 선배로서의 위험을 보이며 모아둔 화를 방출한다. 업무에 치여 숨 쉴 틈 없는 이 차장은 누가 자신의 의견에 토를 달거나 원론적인 반대를 하면 뚜껑이 열린다. 자신을 막아서는 이들을 향해 시니컬한 멘트를 뱉으며 상대의 무지함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직성이 풀린다. 야근을 도맡는 박 과장은 밤새 쥐어짜낸 보고서 아이디어를 가로채 칭찬을 톡 차지하는 이 차장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쥔다. 김 사원은 연인과 데이트 약속이 있는 날 퇴근 10분 전 급히 주어지는 업무에 꼭지가 돈다. 미리 알려줄 수 있던 일을 상사가 게으름을 부리다 늦게 알려줬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더없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이러한 분노 유발 상황은 사실 회사 생활에서 극히 평범하게 마주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발작 버튼을 눌리게 하는 큰 사건으로 다가온다. 왜 그럴까? 발작 버튼의 생성 과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김 사원은 회사에 출근해 즐거운 금요일을 시작했다.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의 내한 공연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 날을 무려 석 달간 기다리며 대표곡부터 덜 유명한 노래까지 가사를 모조리 외웠다. 목이 터져라 떼창을 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아드레날린이 샘솟는다. 김 사원은 칼퇴근을 하기 위해 이번 주 내내 초인적인 힘을 당겨와 모든 할 일을 해치웠다. 입사 후 가장 열심히 일한 이날의 마지막 메일을 발송하고는 노트북 뚜껑을 힘차게 닫는다. 함께 공연에 가기로 한 친구와 늦지 말란 대화를 하고 나니 주체할 수 없는 흥분이 밀려온다. 만면의 웃음을 머금고 힙한 옷으로 갈아입으려 화장실로 향하는 그때 벌겋게 달아오른 분노 조절 장애 김 부장이 사무실 끝자락에서부터 서류를 움켜쥔 채 빠른 걸음으로 다가온다. 또 왜 저러나 싶다. 행선지가 자신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김 부장은 업무를 이따위로 해놓고 퇴근하는 거냐며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김 사원은 넋이 나갔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다. 김 사원은 결국 다시 자리에 앉았고 공연에 가지 못했다. 평생 다시 볼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다. 빨리 끝내고 오라는 말을 뒤로 연락이 두절된 친구의 인스타그램에는 광란의 현장 영상이 쉴 새 없이 올라왔다. 그 장면을 보자 울음이 터져 나왔다. 웃돈까지 주고 어렵사리 구한 티켓을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고 나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주말을 시름시름 앓다가 출근한 월요일에도 김 부장에게 2차 공격을 당했다. 이쯤 되자 주변 사람들도 슬슬 김 사원이 뭔가를 잘못한 것 아니냐며 동조하기 시작했다. 억울한 감정과 분노가 뒤섞여 김 사원도 눈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친한 동료들과 선배들을 찾아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은 일을 제대로 했는데 김 부장이 데이터 활용을 할 줄 몰라 거품을 물었다며 항변했다. 이 일은 김 사원의 평판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을 대강하고 책임감이 없다는 말이 돌았다. 과거에 몸이 아파 휴가를 낸 일을 두고도 김 사원이 미결 업무를 팽개쳐놓고 휴가를 가서 김 부장이 대신 한 적이 있다고 소문이 돌았다. 루머에 시달리던 김 사원은 싸늘한 마음을 품고 자신을 지키기로 했다. 그렇게 김 사원의 첫 번째 발작 버튼 회로에 불이 들어왔다. 이런 에피소드를 모르는 경력직 이 대리는 김 사원에게 데이터 정렬 기준을 바꿔줄 수 없냐고 물었다가 봉변을 당했다. 김 사원은 날카로운 눈을 치켜뜨며 자신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업무를 할 뿐이니 활용은 알아서 하시라며 쏘아붙였다. 이 대리는 충격을 받았다.
김사원의 발작 버튼을 눌렀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을 경력직이라고 무시한다는 결론 외에 답을 내릴 수 없었다. 돌이켜보니 낮에 박 과장도 경력 입사자인 자신만 빼놓고 저녁 자리를 주선하는 듯 했다. 미묘하게 기분이 나빠졌다. 이 대리는 이제 작은 불친절을 경험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경력직, 텃세, 무시, 공채라는 키워드로 생각을 도배하게 될 참이다. 그렇게 이 대리의 발작 버튼 회로에 첫 번째 칩이 탑재됐다. 발작 버튼은 부당한 상황에 억울함이나 모멸감이라는 양분이 더해져 분노가 싹트고 피해 의식과 열등의 열매를 맺으며 생겨난다. 일시적인 감정과 달리 한번 생겨나면 지속 기간이 길다. 김사원의 발작 버튼은 이제 막 한 개가 생겨났을 뿐이지만 대리로 진급하고 김 과장이 되어가며 점차 많은 버튼을 갖게 될 수 있다. 회사를 다닌 기간에 비례해 불쾌한 경험도 늘기 때문이다. 사무실에서 언성을 높이고 신경질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중에 연차가 높은 이들이 많은 것은 단순히 유교 문화에서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버튼이 자주 눌리는 경험을 하면 조그마한 자극에도 회로가 쉽게 작동한다. 그렇다면 어쩌다 상대방의 발작 버튼을 누르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만약 사무실에서 폭주하는 상대와 마주한다면 버튼이 눌렸나 보다 하고 무시하며 스스로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는 편이 좋다.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상대를 향해 감정적으로 맞서거나 비판하면 상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수도 있다. 사무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분노 조절 장애 빌런을 논리적으로 무너뜨리지 않아도 이미 당신이 옳다는 것을 안다. 자칫 페이스에 휘말려 선을 함께 넘어서 언쟁을 벌이면 떠오르는 빌런으로 등극할 수 있다. 하물며 상대를 제압하지 못하고 자극만 하는 수준에 그치면 상대방은 당신 존재 자체만으로도 작동하는 발작 버튼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사람에 대한 발작은 대개 혐오로 향한다. 위협적이지 않은 상대일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혐오하는 일은 만들지 않는 게 상책이다. 그렇지 않으면 해명하지 않아도 될 루머에 휩싸이고 괜한 구설수와 싸우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무의미한 싸움에서 공허한 승리를 얻을 바에는 지속적인 위협을 피하는 편이 현명하다. 혹시라도 당신이 분노를 쉽게 느끼는 당사자라면 발작 버튼이 작동하는 원인을 파악해 버튼을 해체해버리는 것이 좋다. 흔히 감정을 다스리라 하지만 튀어나오는 감정을 억지로 짓누르는 건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치미는 분노를 가만히 응시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게 효과적이다.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는 차량들을 보며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경적을 누르고 하이빔 레버를 쉴 새 없이 덜컥거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다 한들 아무 상황도 변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1분 뒤 신호가 바뀌면 그 차량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가던 길을 가고 분노는 내게만 고여버린다. 기분이 나아지기보다는 한동안 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M1 운전자들을 향해 거칠게 운전하게 된다. 화를 내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나아지게 할 수 없다. 대신 삐죽 샘솟는 감정을 마치 남의 일 보듯 한 발 떨어져 바라보며 저 차 때문에 내가 화가 났구나, 많이 급했나 보다 라고 읊조리며 넘어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화를 쉽게 지나쳐 보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상대를 직접 응징하는 대신 블랙박스 영상으로 위반 사항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스스로 보복하거나 처벌하지 않고도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에 익숙해져야 한다. 감정에 지배되면 후회할 일이 생긴다. 화를 주체하지 못해 앞차를 쫓아가 가로막아서면 한순간에 보복운전 가해자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반대로 분노한 사람이 내는 화를 당하는 입장이라면 감정에 지배된 자가 만들어내는 폭풍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폭풍 속에 뛰어들어 전투를 벌이면 상대를 먼저 침몰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 또한 큰 피해를 입는다. 분노는 순간적이다. 아주 짧은 찰나만 넘기면 의외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끝. 오늘의 아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